네, 오늘부터는요, 제가 지금까지는 그날 매매했던 종목들에 대한 타점들을 보여드리면서 복귀식으로 영상들을 올려드렸었죠. 그런데 앞으로는 그렇게 하지 않을 거고요. 오늘 어떤 종목을 매매했었는지 정도만 말씀을 드리고 여러분들이 매매할 때 있어서 도움될 만한 팁들을 제가 전달하는 방식의 영상들을 올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오늘 같은 경우에 저는 GS 글로벌 그리고 GSE 이름이 비슷하네요. 저는 GS 글로벌을 매매를 했습니다. GSE도 매매를 했고요. 이 두 종목만 딱 매매를 하고 마쳤습니다. GS 글로벌 같은 경우에는 제가 요런 앞에서도 이 파동을 먹었고 눌리면서 사서 요 파동을 먹고 나왔습니다. 그리고 GSE 같은 경우에는 네모칸 쳐놨죠. 이런 데서 사서 상한가에 매도를 진행하고 나왔습니다. 그리고 GSE 같은 경우에는 보시면 상한가 들어가고 풀렸죠. 애초에 제 기준에서는 상한가 종목도 아니었고 이 종목이 어떻게 보면 또 홀짝 게임이죠. 러시아 우크라이나 관련해서 원자재 가격이 급등하고 에너지 가격이 급등하고 떨어지는 것을 반복하는 부분에 있어서 해당하는 종목이에요. 그렇죠? 그래서 결국 올라갈 가능성이 높겠지만 그래도 홀짝 게임에 베팅하고 싶지 않아서 상따 같은 건 하지 않았고 그리고 이런 종배 같은 경우도 제가 공략할 생각은 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GS 글로벌도 이렇게 상승할 거라 생각을 거의 안 했기 때문에 무리하게 베팅하지 않았고 이 앞에서 잘 매매를 하고 나왔습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이 두 종목을 매매했고요. 그 외에는 딱히 매매할 종목이 없더라고요. 뭐 구형테크가 상한가에 갔는데 저는 뭐 대금적인 측면에서 이건 좀 아쉽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도 앞으로 더 큰 트레이더가 되려고 한다면 이런 종목보다는 오늘 GSE 그리고 GS 글로벌 이런 종목에서 매매를 하는 게 대금이 빵빵하고 시장에서 주목을 받는 종목들을 매매하는 게 조금 더 올바른 길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렇다고 뭐 구형테크 정도는 뭐 나쁘지 않습니다. 이 종목도 매매하신 분들도 참 잘했다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오늘 여러분들에게 가르쳐 드릴 내용은요.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에요. 그 데이 트레이딩 하는 데 있어서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저는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 중에 하나인데 여러분들이 매매를 하실 때 그런 게 있는 것 같아요. 이 타점. 그렇죠? 여러분들이 이 타점을 찾으려고 하지 않으시나요? 이 타점. 내가 어디서 잡아야 될까? 내가 GS 글로벌, GS라는 종목이 있는데 어디서 잡아야 될까? 그러면서 그런 생각이 들면서 이런 저점에서 내가 매매를 하고 싶다. 이런 눌림에서 매매를 해서 이런 상승을 보여줄 때 매도하고 싶다라는 생각들을 참 많이 하죠. 저도 그래가지고 처음에는 주식 시작을 할 때는요. 어떤 뭐 마법의 선, 마법의 타점 이런 것들을 제가 찾으러 다녔습니다. 그래서 저도 뭐 강의를 듣는데 그리고 이 지표를 구하는데 돈을 참 많이 썼던 것 같아요. 정말 몇 천만 원 이상 쓴 것 같아요. 근데 돌이켜보면 지금 그때 제가 뭐 초보였을 때 배웠던 그런 교육들 그리고 그런 지표들 하나도 안 씁니다, 여러분. 저는 그래요. 제가 몇 천만 원 주고 대가를 지불하고 얻었고 제가 그 지표들을 가지고 매매를 해봤지만 결과적으로 저한테는 크게 의미가 없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하나도 안 씁니다. 그래서 가장 먼저 여러분들께 말씀을 드릴 건 뭐냐면 타점을 쫓아가지는 말라는 거예요. 처음부터 타점을 쫓아가는 게 아니라 여러분들이 가장 먼저 해야 될 거는요. 시장이 지금 현재 어떤 종목을 주목하느냐 그 부분을 여러분들께서 추적하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타점에 의존하게 되면요. 제가 오늘 GSE랑 GS 글로벌을 매매했는데 타점에 의존하다 보면 괜히 엉뚱한 종목을 우리가 쳐다보게 돼요. 예를 들면 뭐가 있을까요? 어떤 종목이 있을까요? 이런 부분이라 해야 될까요? 이런 전고점을 뚫을 때 같이 들어가는 게 올바른 타점이다라고 생각할 수도 있고 뭐 미래생명자원 정도는 양반이에요. 정말 거래대금 약한 종목들 뭐가 있었죠? 성신양행
이런 종목, 그리고 한국 매널티 이런 종목, 뭐 이런 종목을 했다라고 해서 여러분들을 뭐 나쁘게 보거나 잘 못하다라고 지금 말씀을 드리는 건 아니에요. 뭐 예를 들면 그냥 거래대금이 약한 종목, 시장에서 주목받지 못하는데 그냥 급등하는 종목들, 그런 종목들에서도 매매를 하게 됩니다. 타점만 보면요. 근데 그 타점만 따라가다 보면 여러분들이 결과적으로 어느 순간에 딱 봉착했을 때 거기서 막혀버려요. 아, 내가 여기 이상 못 올라가겠구나. 내가 한번 크게 얻어맞을 때 굉장히 크게 얻어맞는구나 라는 것을 여러분들께서 곧바로 느끼게 될 겁니다. 왜냐하면 호가가 약한 종목들은 팍팍 이렇게 급락이 나오기도 하고요. 그리고 거래대금이 주목되지 않는다라는 건 시장에서 관심도가 떨어진다라는 이야기죠. 관심도가 떨어지기 때문에 관심을 많이 받고 있는 종목에 비해서 반등이 나올 가능성이 현저히 적어요. GSE 같은 경우에는 여기서 관심을 많이 받았었죠. 이때 뉴스가 나오면서 러시아 제재 관련해서 뉴스가 나오면서 16%가 거의 올랐죠. 근데 올랐을 때 관심을 굉장히 많이 받았단 말이에요. 근데 관심을 많이 받은 만큼 반등도 이렇게 나오게 되죠. 근데 관심을 덜 받는 종목들은 이렇게 쑥 올라가다가 쑥 떨어지거나 쑥 올라가다가 조정 주고 올라갈 것처럼 하더니 이렇게 떨어지기도 하고요. 이런 경우가 상당히 많다라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먼저 지켜봐야 될 거는 타점이 아니라 시장에서 지금 현재 가장 집중하고 있는 종목을 찾아내야 됩니다. 근데 초보자분들 입장에서는 그런 종목들을 찾아내기가 정말 힘들다라는 거죠. 그래, 좋아. 타점이 아니라 종목들을 따라가야 돼. 근데 어떤 종목들을 따라가야 돼? 이게 가장 문제인 거잖아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지금 이번 시간에 하나 제시를 해드리면 일단은 거래대금은 이 거래대금 상위창 25위 안에 있어야 돼요. 저는 25위 밖을 벗어나는 종목은 아예 매매를 안 해요. 돌파 매매도 안 하고 눌림 매매도 안 합니다. 거래대금 상위 25위 안에 있어야만, 이 전체 거래대금 순위에서 25위 안에 있다라는 건 굉장한 거죠. 2200 종목, 2300, 2400 전체 그렇게 많은 종목들이 있는데 25위 안에 들어올 정도로 돈이 쏠리고 있다라는 것은 그만큼 관심을 많이 받고 있다는 것이기 때문에, 돈이 많이 들어오고 있다는 것을 의미하기 때문에 충분히 매매를 할 만한 가치가 있다는 거죠. 그리고 상승률을 보는 거예요. GSE가 아까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16에서 17% 올랐었죠. 근데 돈까지 터졌어요. 돈까지 터졌으면 여러분들은 이런 종목을 봐야 된다는 거죠. 근데 올라갈 때 예를 들면 아까 한국 매널티 이런 것처럼 이렇게 쑥 올라가는 게 아니라 그래도 적당히 올라갔다가 조정 주고 적당히 올라갔다가 조정 주고 적당히 올라갔다가 조정 주고 이런 걸 하는 게 맞는 거예요. 이런 게 더 건강한 상승이니까. 여러분들께서도 아시다시피 급등이 있으면 급락이 있잖아요. 급락이 있으면 급등이 있기도 하는 거고요. 하지만 초보자들이 봤을 때, 초보자들이 주식을 접근할 때는 파동을 예쁘게 그리고 올라가는 게 좋은 겁니다. 그리고 처음부터 여러분들이 타점을 찾는 것이 아니라 제가 좀 전에 가르쳐 드렸던 파동을 그렸고 상승률을 꽤 만들어준 파동을 그려준 종목, 거래대금이 빵빵한 종목 중에서 보시면 오늘 GSE 같은 걸 볼게요. 얘가 앞에 오늘 이 파동을 넘겼어요. 근데 이 파동은 강했던 파동이죠. 상승도 꽤 있었고 대금도 많이 터진 꽤 강했던 종목이에요. 근데 이런 종목의 고점을 넘겼어요. 그럼 이때부터는요, 여러분들이 타점을 찾아보는 게 아니라 처음부터 난 무조건 여기서 살 거야 이런 게 아니라요, 일단 먼저 툭툭 사보는 것부터 시작이 됩니다. 툭툭 사보는 거. 여러분들이 만약에 지금 1000만원으로 매매를 하고 계세요. 그럼 1000만원을 이 구간을 다 돌파한다고 해서 1000만원을 다 사는 게 아니고, 그냥 여러분들이 정말 초보자라고 한다면 5주씩이라도 그냥 사보는 겁니다. 일단은 세력사냥꾼이라는 놈이 이런 종목을 고르면 올라갈 가능성이 더 많다라고 했어. 관심을 많이 받는 종목들은 올라갈 가능성이 더 많다라고 했어. 근데 지금 당장 타점을 어디서 잡아야 될지 몰라.
그러면 내가 무작정 한 공간에 다 사는 게 아니라 지금은 배우는 단계니까 5주씩 툭툭 사보면서 호가창의 모습도 공부하고 변동성에 대해서도 한번 느껴보고, 그리고 내가 몇 주 산 다음에 현재 시장 상황, GSE와 견줄 만한 종목이 있는지 없는지, GSE에 집중이 되고 있는지 안 되고 있는지, 이런 걸 공부해 보시라는 거예요. 한 번에 다 사지 말고. 그럼 여러분들이 이렇게 5주씩 사고 툭툭 사보잖아요. 그럼 이 파동에 대한 그 강함의 정도라고 할까요? 그 세계의 정도를 여러분들께서 조금씩 몸이 알게 됩니다. 가끔 여러분들 주변에도 잘하시는 분들도 있을 거고, 그리고 정말 잘하시는 유튜버 분들도 많을 거예요. 근데 그분들이 정확한 타점에 대해서 말씀을 하나요? 물론 있을 수도 있어요. 그분들만의 어떤 신비로운 마법의 타점이 있을 수도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그런데 그분들이 하는 말이 종목부터 관찰하라, 잘 고르라고 하죠. 종목부터. 타점이 아니라 종목을 잘 골라야 한다라고 얘기를 하죠. 제가 지금 그런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제가 말씀드린 그런 종목들을 고르고 그냥 5주씩 툭툭 사 나가면서, 뭐 시간이 지날수록 그 수량에 대해서는 그냥 증가하면 되는 거고, 그쵸? 늘어나면 되는 거고, 그런 식으로 사가면서 요 파동에 대한 느낌을 여러분들께서 경험치를 쌓는다면, 아, 오늘 이 종목은 상한가는 못 갈 것 같아도 왠지 27%, 28%까지 올라갈 것 같아. 그리고 내가 이거 사면서 동시에 시장을 보니까 이 종목이 시장에서 어떤 영향을 받고 있는 것 같아. 그런 미세한 부분을 캐치하게 될 수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제가 지금 조금 횡설수설을 하면서 제가 말씀을 드렸지만, 저는 지금 종목에 대해서 먼저 강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요 구간을 넘겼으면, 아, 얘는 거의 주도주가 다 됐구나 라고 생각을 하고 몰빵하지 말고, 공부하는 단계니까 5주 10주 사고 그래도 얘가 이런 파동을 거치면서 올라왔기 때문에 이런 구간에서는 조금 강한 지지 라인이 생기지 않을까? 그래서 떨어지면 좀 더 사보고, 그런 식으로 한번 공부를 해보라는 거죠. 그러면 정말 좋은 공부가 될 겁니다. 여러분들이 지금 뭐 다른 데 가서 어떤 마법의 지표, 마법의 타점 이런 걸 배우는 것보다, 여러분들이 실제로 제가 그동안 복귀 영상을 찍으면서 말씀드렸던 그런 개념의 종목들에서 여러분들이 이러한 경험치를 쌓아 나간다면 훨씬 더 큰 가치가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알겠죠? 제가 오늘 밖에 나갔다가 들어오자마자 이렇게 영상을 찍는 거라서 약간 좀 정리가 안 된 부분도 있고 말도 좀 빠르고 횡설수설한 부분이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좀 이해를 해주시고요. 제가 오늘 어떠한 이야기를 하고자 하는 것을 여러분께서 느끼셨을 거라 생각을 합니다. GS글로벌도 마찬가지예요. GS글로벌도 보면 얘가 이런 구간까지 이렇게 넘기고 올라갔어? 그러면 좀 툭툭 사보자. 올라가도 한번 툭툭 사보고, 사봐야 공부가 됩니다. 사지도 않고 눈으로만 보는 건요, 공부가 안 되는 것 같아요. 내가 사봐야 조금 더 집중하고 이 종목에 대해서 추적하려고 하지, 뭔가 사보지도 않고 그냥 바람만 본다면 긴장감도 떨어지고 시장도 파악하려고 하지를 않거든요. 그래서 조금이라도 사보면서, 처음에는 타점을 의존하는 것이 아니라 툭툭 사보면서, 이 종목이 거의 주도주가 된 것 같아 라는 종목이 있으면 툭툭 사보면서 여러분들의 경험치를 쌓아가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럼 영상은 여기에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